안녕하세요. 다소 오랜만에 여러분을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태어나는 인재와 만들어지는 인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가 세계 전역을 덮고 있고 이 코로나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학령기를 둔 부모님들은 그들의 관심과 또 열정은 대부분 아이들의 학업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이 등교를 미루거나 혹은 시차, 격차를 두고 수업을 진행하는 이러한 사태 속에서도 우리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가 학업에 뒤지는 건 아닌가 하는 염려와 불안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에게 당신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대부분 부모님들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훌륭한 사람. 이 표현만큼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답이 없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말처럼 적합한 표현이 없을 듯 합니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동질성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양육하겠습니까?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자신 있게 분명하게 답하는 부모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제야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뚜렷한 목표와 목적의식이 없는 모호한 표현인지 인식하게 됩니다. 뚜렷한 목표와 목적의식이 없는 이러한 막연한 결과가 그토록 간절한 부모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는커녕 부모의 가슴에 큰 상처를 남기는 예도 흔히 있습니다. 세상 모든 부모의 바람은 훌륭한 내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는데 그 결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에 우리는 왜 그럴까 하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훌륭한이라고 하는 이 용어 속에는 다양한 이론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이 있겠지만 그중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만들어지는 인재에 관한 그런 기초적인 것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태어나는 인재는 DNA를 만드신 절대자의 어떤 권한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유전학적인 영역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언젠가는 이 영역에까지 도전하려 하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 부모에게 주어진 과제는 만들어지는 인재에 관한 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기초로서 첫 번째, 가장 훌륭한 교사는 부모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선생님도 부모만큼 훌륭한 선생님은 없습니다. 즉, 자식이 열심히 공부하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공부하라고 해놓고 엄마 아빠는 TV 앞에 앉아서 드라마를 보고 있다면 그 순간 아이의 관심과 마음은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내 아이가 학문으로 성공해서 박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님 자신도 박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나이나 조건이나 환경을 탓합니다. 그렇지만 나이나 조건이나 환경 이러한 것들을 탓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이가 조건 탓하고 환경 탓하고 한다면 뭐라고 우리 부모님들은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특히 지금 현재 중학교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라면 더욱더 분발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쯤에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 학력이 석박사가 기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둔다면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결단을 한다면 조건과 환경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또 내 아이가 인격적으로 존경받고 성실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부모가 그렇게 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목사 집안에서는 목사가 나고, 또 박사 집에서는 박사가 나고, 의사 집에서는 의사가 나고, 법관 집에서는 법관이 나오고, 선생님 집에서는 선생님이 나오고, 그러할 확률이 높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 민족에게서 노벨상 수상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이유도 유대인들이 행하는 가정 내 부모 교육 방법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말 같지만 가장 훌륭한 교사는 부모라고 하는 이 단순한 원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구체적인 목표와 목적을 설계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인재를 길러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흉내내기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옆집 아이가 영어를 배우면 내 아이도 영어를 배워야 하고, 옆집 아이가 수영을 배우면 내 아이도 수영을 배워야 하고, 이렇게 수없이 흉내내는 그러한 학습 방법을 쫓아다닙니다. 내 아이가 가진 달란트는 무엇일까? 또 내 아이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에는 깊이 살펴보려고 하지도 않고, 또 피드백을 잘 해주거나 응원을 해주는 부모가 그리 흔치 않습니다. 무조건 옆집 부모처럼 흉내내며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수많은 부모님들은 먼 훗날 참 바보 같은 부모였다라고 후회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와 머리를 맞대고 감정을 나누며 구체적인 목표와 목적을 세우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설계를 해봐야 합니다. 일생에 대한 지도를 그려보고, 즉 라이프 맵을 그려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연령대별로, 연도별로 지도를 그려보고, 또 월별로 그려보고, 또 주별로, 그리고 오늘 하루를 위한 그림 그리기, 즉 계획 세우기와 설계를 구체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반복하다 보면 이것이 습관이 됩니다. 이 습관이 되면 자녀에 대한 기대의 성공에 닻을 올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팁을 하나 더 더한다면 계획된 목표는 지속해서 단계를 높여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초월해가는 그런 단계까지 설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높여지는 단계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그 지혜와 슬기와 확신을 가지고 선포를 하는 것이 내 아이를 만들어지는 인재로 길러내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 아이의 부모로서 만남의 몫을 다해야 합니다. 엄마 뱃속에 아이가 잉태되면서부터 그날부터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만남이 시작됩니다. 따뜻한 체온 속에서 온갖 영양과 절대적인 보호 속에서 태어나지만 우리 아이들은 과학의 발달로 인한 이것이 인간의 삶에 역작용하는 그런 요소가 수없이 발생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손길보다는 차가운 핸드폰 게임을 더 즐기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즉 사랑이 메말라가고 부모의 헌신으로 제공되는 물리적인 풍부한 환경은 갈급한 소망이 없어지는 역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기본적인 사랑을 경험하거나 느껴보지 못하고 예탁에 요구되는 소망이 없는 개인 중심적인 생활 방식과 환경은 타인을 배척하고 불신하는 감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모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지혜로 이러한 역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녀와 만남의 몫을 하는 기초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상호작용을 잘하면서 인간 실존과 본체론적인 그런 친교로서 아이와 만남을 가져야 되고, 또 스침이라고 하는 이런 피상적인 관계의 의미를 시간적인
개념에서 감정을 나누는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가고 실천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부모와의 만남, 이것은 지극히 피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적인 관계를 조금 더 실존적인 그리고 정신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만남으로 이어가는 것이 부모의 몫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자녀와 부모 간에 얼마나 정신적으로 좋은 만남을 엮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21세기 과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부모들의 큰 과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 표정을 통한 만남이 이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웃음과 긍정적인 삶의 모습, 그리고 또 스킨십을 통한 만남이 있는데 이것은 포용과 배려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웁니다. 언어를 통한 만남에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수준을 최상화해가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 또 부모님 역시 버려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을 잘 분별하고 실천해 나아가서 스스로 부모님 자아 재창출의 몫을 다할 때 내 아이를 만들어지는 인재로 양육하고자 하는 부모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을 다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태어나는 인재와 만들어지는 인재에 대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인재로 내 아이를 양육하기 위한 방법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접근해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내 아이, 문자로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아이들을 길러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지속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